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대양병이 시작되면 이것이 독감이나 몸살 감기라는 우리가 어떤 진단을 내릴 수 있다면 그 질환들의 탈수의 여부와 그 병정의 긴장도를 면밀히 살펴서 먼저 대양병 중풍인지 대양병 상한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게지탕에 게지를 주약으로 써야 할지 아니면 마왕탕에 게지 플러스 마왕의 조합을 주약으로 써야 할지를 1차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자, 여기에는 또 추가적으로 동일한 대양병 중풍 또는 대양병 상환이라 할지라도 그 환자의 체질과 병력, 기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약간씩 변형되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또 이와 같이 게지탕은 아니더라도 게지탕류의 처방을 우리가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마왕탕, 대양병 상한이지만 마왕탕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또 다른 형태의 처방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대양병 중풍이지만 거기에다가 이 갈근증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한마디로 얘기해서 항백강급이라고 하죠. 목덜미라든지 등, 어깨, 등판이 뻣뻣하게 굳은 증상들, 어떤 이런 혈액순환이 저해되고 어떤 갈근이라 하면 일단은 혈액이 탁하다, 혈액이 끈끈하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갈근을 첨가해서 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대양병 중풍이긴 한데 이 병을 그 당시에 바로 치료하지 못하고 좀 시간을 끌게 되면 게지탕으로 땀을 빼기 어려운 게지 단독으로서는 이 펴열을 발안으로서 풀어내기가 다소 역부족인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바로 게지탕 2의 마황탕 1, 즉 게지탕과 마황탕을 2대 1의 비율로 섞어서 이 마황의 그런 자극성, 마황의 강한 흥분성을 이용해서 땀을 내야 되는 경우, 근데 이것으로도 안 된다 그럴 때는 게지탕과 마황탕을 1대1의 비율로 섞은 게마 각반탕을 써야 되는 경우. 그렇다면 마황을 썼으니 이건 대양병 상한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니고 바로 게지탕을 주축으로 해서 대양병 중풍의 어떤 탈수의 소견도 보이고 어떤 환자가 나름 퍼져 있기는 하지만 게지 단독으로서 그 펴열을 발안으로 풀어내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마항의 어떤 자극성, 마항의 흥분성을 이용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을 나타낸 것이고, 자, 대양병 상한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어떤 천의 증상, 천이라는 증상이 좀 미미하거나 그에 반해 혈액이 탁해서 혈액이 끈끈해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배강급, 어깨와 목덜미, 등판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대양병 상한에는 갈근탕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자, 이 밖에도 우리가 대양병이라는 증상, 감기, 몸살이라든지 독감이라는 증상이 있었을 때는 다양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임기응변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대양병 중풍에 대하여 대양병 상한 처방을 사용하거나 반대로 대양병 상한인데 게지탕류를 사용하는 이런 역치, 반대의 치료죠. 역치를 사용하거나 혹은 토하게 하거나, 옛날에는 이런 토하게 하는 그런, 우리 몸에 병이 있다 생각이 되니까 그것을 토하게 시키면 병이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토법을 사용하거나 토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강하게 설사를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하도 오들오들 춥고 추위를 타니까 불침을 놓거나 불을 막 가해서 겁박을 해가지고 그 열로서 땀을 빼게 하는 이런 그런 그 물리적인 그런 화의 치료, 역치를 사용하거나, 제대로 대양병 중풍의 계지탕류를 쓰고 대양병 상안에 마양탕류를 쓰기는 썼으나 충분히 그 폐열 리안을 풀어낼 만큼의 치료를 완벽하게 쓰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버해서 과잉 치료가 이루어지거나 하면은 이 대양병은 또 다른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독감이나 감기 몸살의 형태가 아닌 이제 또 다른 형태, 염증을 발하거나 완전히 사람이 깔아지는 등의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대양병 중풍, 대양병 상환을 우리가 정말 적절하게 치료해서 땀을 내고 그럼으로써 폐열 리안을 풀어내고 하면은 우리가 정상적인 체내 에너지 분포로 되돌려 놓고 거기에서 섭생과 그런 여러 가지 관리에 의해서 정상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을 텐데, 자, 이런 대양병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못된 방법으로 치료를 함으로써 우리 몸에 어떤 그 나타나는 변화는 다양하게 또 그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형태로 대표할 수 있습니다. 즉, 대양병의 특징은 바로 폐열과 리안이었습니다. 즉, 신체 내부의 한, 그리고 체표의 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지 혹은 계지 플러스 마항의 조합에 의해서 체내를 따뜻하게 데우고 그 열기를 이용해서 발안으로서 이 폐열을 땀으로써 풀어내는 것이었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와 같은 역치들은 바로 이러한 대양병 당시의 폐열과 리안을 악화시켜서 그것이 새로운 양태로 나타나도록 만듭니다. 즉, 대양병 당시에 폐열은 어찌저찌 이렇게 해서 풀었지만, 폐열은 해소되었지만 그 약제 어떤 약제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리안이, 체내의 리안이 특징적으로 자리 잡는 경우, 반대로 체내의 리안은 어찌저찌 해서 풀긴 했지만 그 당시에 폐열이 발안으로서 해소되지 않아 그냥 이때 열은 그냥 폐열로만 남지 않는 것이고, 그 열이 잔열이 되고 여열이 되고 폐열, 버려져야 될 그 열이 바로 우리 체내에 쌓여서 체내에 잔류하게 되어서 리열을 형성하는 경우, 그리고 이 두 가지의 모든 형태가 착잡되는 경우, 뒤섞인다는 말이죠. 착잡되는 경우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환자의 같은 경우에는 그 리안이 주 특징이므로 전체적인 몸에서는 기능 저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기능 저하는 바로 우리 몸뚱이의 기능의 저하는 물론이고, 우리 몸의 70%를 이루고 있는 그 물의 대사에 있어서도 장애를 가져와서 잉여 수분이 저류되는, 그야말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넘쳐나거나 이렇게 정상적인 분포를 갖지 않는 그런 수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반대로 리열이 자리 잡은 경우에는 비정상적인 기능 항진, 이것은 바로 염증 반응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또다시 조직의 변성을 가져오며
이것은 또한 조직의 괴사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열 착잡은 이러한 두 가지 경우가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상한눈의 치료, 한방 치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핵심이 달려 있는 겁니다. 즉, 이러한 환자의 체내의 그 양기 기혈, 거죠. 양기를 같이 따라다니는 혈, 기혈의 분포, 기혈의 향배를 그 불균형을 정상화시킴으로 인해서 이런 기능 저하, 기능 항진, 그리고 이런 수분을 정상적으로 대사되도록 만드는 것, 혹은 이러한 리혈에 의해서 그 고갈된 물은 또 그 물을 채워주는 약으로 보충해주는, 이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요. 단순하지만 그 부위마다 우리가 적용해야 될 약재들은 또 세분화되기 때문에, 부위마다 써줘야 될 약재들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직접적인 치료에 있어서는 또 다른 테크닉이 이제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그 하도의 우주관에 입각해서 우리 몸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이상 신호 중에서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가장 주목해서 보아야 될 질병인 독감 또는 감기, 몸살, 독감의 병리와 그 치료법, 그리고 이를 잘못 다루게 되어 악화될 여러 상황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어지는 강의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항병의 여러 형태와 그 치료법, 그리고 이러한 대항병으로부터 악화되는 병정에 대하여 각 케이스별로 자세히 설명하는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업이 있다 보니 빠르게 진행되지는 못할 것 같고, 좀 여유를 가지면서 여러분들도 그 예습 차원에서 상한눈의 조문들을 곱씹어 보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저 역시도 꼼꼼하게 준비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우리 함께 상한눈을 완성해 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강의를 시작했으니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질책과 조언을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예의인 거 아시죠?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